무슬림들에게 홀로코스트를 가르치는 직업이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있답니다. 세상에 그런 직업이 실제로 있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아요.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 안네스예요. 제 좋은 친구이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정말 기뻐요. 당신이 여기 와줘서 정말 신나요. 간단히 안내 드렸어요. 당신은 샤라카라는 단체에서 일하시죠. 저도 우연히 그곳에 함께하게 됐어요. 대표단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 대학 캠퍼스, 두 번째는 독일과 폴란드 수용소를 방문했어요. 저는 두 번 모두 무슬림들과 함께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단체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꼭 함께하고 싶었죠. 그래서 몇 주마다 당신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곤 해요. 왜냐하면 저도 꼭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샤라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주세요. 샤라카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일과 샤라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샤라카는 아브라함 협정 직후 설립되었습니다. 모로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간 첫 연결고리 형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관계를 맺고 오래된 지역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의 축제를 함께 기념하며 투비슈밭에 나무를 심고 하니카와 이드도 같이 축하했습니다. 모로코에서 랍비, 이맘들과 라마단을 기념하며 유대감을 쌓았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홀로코스트 왜곡, 부정, 반유대주의가 오랫동안 담론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존재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협정 전에도 이미 극단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플랫폼이 앞장서 홀로코스트를 교육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치 정권의 이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끝났는지 살펴봐요. 극단주의에 대해 배우고 중동과 사회에서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도요. 우리는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사인 카임스 컨퍼런스에도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는 아랍 이슬람 세계, 이스라엘, 폴란드, 독일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미국 대학과 커뮤니티에서 강연 투어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중동뿐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며 누구나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 간 다리를 놓는 것은 저희 슬로건처럼 가능하고 매우 중요해요. 이제는 아브라함 협정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도 적용돼요.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성격이 확장되면서 시라카의 사명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작년 마치 오브 더 리빙 행사에는 37명이 참가했고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출신도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는 휴전 중에도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지역에서 받는 반응들을 보고 있어요. 중동에서 온건한 사람들이 매일 저희에게 연락해 샤라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라고 묻는 큰 연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0월 7일 이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10월 7일은 샤라카 같은 단체에 정말 많은 도전을 가져왔으니까요. 10월 7일 전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이집트와 요르단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나라들과 진정으로 따뜻한 평화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샤라카는 그랬을까요? 이건 제가 진심으로 궁금한 질문이에요. 왜 샤라카는 아브라함 협정 이후에 시작됐을까요? 따뜻하고 진정한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새로운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의 초점을 맞췄고 샤라카가 생기기 전이나 샤라카가 만들어질 때 요르단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들에는 왜 초점을 두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조직의 일원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요르단에서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화협정은 매우 달랐죠. 아브라함 협정은 이 지역과의 관계를 재구축한 것이었고 모로코에는 수천 년의 유대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 협정은 그러니까 그들은 협정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이 유대교와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기억되기를 바란 것이었어요. UAE와 바레인에 관해서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의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죠. 그들은 개방적인 사고를 지녔어요.
예를 들어 UAE에서 홀로코스트 전시회도 열리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몰라요. 직접 관련 없는 일인데 왜 그들에게 중요할까요? 하지만 요르단과 이집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매우 냉담한 안보 협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라 고위층은 이런 이니셔티브 관여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사명과 다리 놓기의 중요성을 믿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사업 인맥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저희 네트워크엔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브라함 협정의 중요성과 이스라엘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서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라카에 가입하거나 시라카의 일원이 된 사람들 또는 폴란드와 독일에서 열리는 캠프에 와서 보고 배우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이 많았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분들을 이런 대표단에 참여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설득이 필요했나요? 이분들은 호기심이 많고 대부분 알자지라나 자국 뉴스도 그대로 믿지 않는 사회에서 자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반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며 그 중요성을 알고 싶어 해요. 아브라함 협정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왜 평화 협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설득되지 않아요. 참고로 2025년 10월 미국에서 온 영감 있는 무슬림 지도자 대표단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 여성 중 한 분은 독일 출신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오셨으며 독일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적극 참여하셨어요. 그녀는 저희에게 연락해 열린 마음을 보였어요. 독일과 제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한쪽만 보는데 직접 와서 다른 쪽도 봐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이 참가자는 이스라엘 마지막 날 텔아비브 해변에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라고 썼어요. 와, 그녀가 영상을 보내줬을 때 저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이분은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많아요. 그리고 그녀는 독일에서 무슬림 커뮤니티와 독일 사회를 잇는 활동가입니다. 그녀가 이 영상을 보내왔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녀가 이 메시지를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런 분을 초대하면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분명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이나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분을 만나면 아무래도 그렇죠. 반이스라엘 시위가 있을 때 샤라카가 그 사람과 이스라엘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오시는 분들과 긴 인터뷰를 하며 그분들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이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본인들이 뭘 올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유행을 따르거나 팔로워들 사이에서 멋져 보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종교 간 관계의 중요성에 정말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빨리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며 제가 많이 모른다는 걸 알아요?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대표단에 합류시킬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제공하며 이스라엘 대표단 내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신의 뜻이라면 그들과 폴란드 독일 대표단에 계속 참여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 대표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스라엘에서 꼭 가야 할 곳과 꼭 볼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갈 때는 항상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협정에 포함된 모든 종교들과 예루살렘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묘교회에 가고 아라크사 사원에도 가고 통곡의 벽에도 가고 크네셋 이스라엘 의회에도 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과 무슬림 유대인 간 다리 놓기에 힘쓴 이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야드바셈에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각자의 공동체에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실습 워크숍도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배운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정말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 있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공동체로 돌아가 우리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워크숍과 간견을 포함시키고 이 메시지를 그들의 공동체에 최대한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안타깝게도 10월 7일의 여파를 직접 보고 그곳에서 생존자들과 만나고 남쪽 라앗에 있는 베두인 공동체도 만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10월 7일 사건은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무슬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텔아비브로 가서 하이테크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티쿠놀람, 즉 세상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슬람도 일부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한 민족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은 타나크, 꾸란, 성경 모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가자들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이 부분을 정말로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위해 하는 자선 활동 같은 것들도요. 도전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0월 7일 사건 후 무슬림을 이스라엘로 어떻게 데려오고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협정은 유지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쳤나요? 10월 7일, 8일. 저는 10월 7일 이후에 샤라카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합류했을 때가 10월 7일 이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해 이 조직에 속하는 의미를 물어봤어요. 10월 8일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특히 무슬림 세계에서 저희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항상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그들에게 연락을 해왔다고요. 10월 7일 일은 종교 이름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중동의 옹원한 목소리 연합체로서 옹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10월 7일 이스라엘 사건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걸 직접 봤어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거나 혹은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고 매주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들은 저희 같은 단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전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저희 단체는 이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여 10월 7일 이후 많은 대표단을 데려왔어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많은 대표단 방문을 막판에 취소해야 했어요. 항상 오고 배우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기 중인 걸 압니다. 이건 대표단 방문이 아니라 샤라카 커뮤니티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10월 7일 이후 데려온 대표단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신들만큼이나 혼란스럽고 또 어느 정도는 매우 극단적인 공동체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서 본 것, 자신들의 비전,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억지로 주입하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와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본 것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선 10월 7일 이후에 그들을 공동체와 노바 현장으로 데려갈 때 혹시 그런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애초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나서야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한 분들이 있었나요? 실제로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나라 미디어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아우슈비츠에서 홀로코스트를 배우는 것도 같은 경우죠. 직접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살아남은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으면 상황을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의 뉴스가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뉴스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도요. 그들은 무슬림들도 표적이 됐다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10월 7일 베두인 신사가 구출한 노바 생존자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마지막 대표단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눌 수 있다면 어쩌면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알아요. 10월 7일 이후에 방문했던 대표단들 중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극심한 반발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가족이 위협받았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을 방문하는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정말로 무언가를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매일 아침 이런 목소리들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런 분들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해줘요. 이분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제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희망을 줘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10월 7일 이후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감사를 표현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하루 25시간이라도 일할 각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며 목소리만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그들은 공동체와 나라에서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아요. 그 사회에서 힘이 약하거나 연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캠퍼스에 가는 대표단에 함께했어요. 제가 우연히 합류하게 된 그 대표단이요. 주로 유대인 학생 단체를 방문해서 정말 좋았고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패널에는 저와 바레인 출신 1명, 모로코 출신 2명이 있었고 이집트 출신 달리아도 이 쇼에 게스트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청중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분명히 아시다시피 정말 흥미롭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며칠이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약간 에코 챔버 안에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평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캠퍼스에 있는 유대인 학생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 에코 챔버를 벗어날 수 있었나요? 서구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반응을 보셨나요? 그리고 추가로 사람들이 저에게 대표단으로 가기 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연설하는 게 두렵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연설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정말 평화에 대해 말하는데 누가 우리 일에 반대할 용기가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즉, 누군가 여기서 하는 일에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평화에 반대한다는 걸 드러내는 셈이죠. 이는 캠퍼스 진보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서구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반발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10월 8일과 비교해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강연 투어를 많이 하는데 대략 두세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3, 4명의 무슬림과 이스라엘인으로 패널을 꾸려 미국 여러 지역 사회와 대학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저는 무슬림 학생들로 구성된 반에서 여러 번 환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메아리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원하면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유대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캠퍼스에서 모두에게 열려 이야기합니다. 텍사스에서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엔 그 캠퍼스 학생의 약 70%가 무슬림이었어요. 학생들은 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질문하며 열린 마음을 보였어요. 교수님도 훌륭하셨죠. 학생들을 이런 수업에 데려온 교수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 교수님은 통찰력 있는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네, 비판적인 질문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비판적인 질문들에도 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함께 앉아서 배우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중 한 분이 나중에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제가 평소에 종교를 실천하는 유대인이 라마단 기간에 2명의 무슬림과 같은 방에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네,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분이시네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7일 이후에 특별히 했던 또 다른 일은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희망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전 세계 모든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요. 그들은 공존의 희망이 필요해요. 저는 이 일을 하며 많은 공동체가 10월 7일 이후 신뢰를 잃은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의 종교 간 협력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 패널들을 가져와서 단지 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다양한 공동체, 즉 무슬림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다가가서 와, 우리 샤라카의 이야기를 방금 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요. 우리도 그들을 우리 패널에 초대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다시 연결하고 다리를 재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저희가 모스크 교회 대학 캠퍼스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위대와 함께한 행사도 있었고 막판에 취소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은 드물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시위하고 유대인과 무슬림이 평화를 위해 함께 모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올해 초 피츠버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덧붙이고 싶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행사를 열었고 SJP 단체 대표가 행사 직전에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뒤쪽에 서 있었어요. 조용히 시위하는 사람들이 뒤에 서 있었고 행사 중반쯤에 그 단체의 대표가 실제로 자리에 앉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패널에 앉아 있었죠. 제 시선은 그 사람에게 집중됐고 그는 뒤에 서서 매우 냉담했어요. 행사 중반에 그는 관객석으로 가 앉았고 끝나고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는 연사 중 한 명인 바레인 출신의 종교적인 무슬림 여성분과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저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분이거든요. 정말로 두 분은 앉아서 서로 동의하는 점과 동의하지 않는 점, 꾸란에 쓰여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영어와 아랍어로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도 나눴죠. 영어로요. 저는 옆에서 몰래 엿들었지만 대화가 아름다워서 끼어들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소란을 피우거나 큰 소리로 저희에게 요구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무슬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바로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듣고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꼭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이 우리 패널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연사 중 한 분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예전보다 더 열린 생각을 하신다고 확신해요. 저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건 조지아에서였고 유대인 행사였어요. 그래서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한 남자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말씀대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왜 왔는지 알 수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한 45분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정말 실망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렸죠. 그는 좋은 말을 하는데 내가 소리칠 순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고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무슬림 참가자분들께 들은 모든 이야기가 그렇다는 점이에요. 모로코 참가자보다 걸프 협력회의 참가자들이 확실히 더 그랬어요. 모두가 그렇게 시작해요.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로코에서 유대인을 좋아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조금 다르죠. 항상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냐는 논쟁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들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확실히 반유대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는 건 분명해요. 반면에 모로코에서는 아마 완전히 반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반유대주의가 존재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느껴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국왕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며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역사의 속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알자지라나 틱톡 같은 매체들 때문에 모로코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극도로 반시온주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전 세대들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도요. 제가 모로코에 있을 때 10월 7일 이전엔 이스라엘이나 제가 이스라엘 출신임을 말해도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게 아마 홀로코스트 교육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 교육이 있거나 적어도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나라들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보시나요? 그 나라들에서의 반유대주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논의조차 없고 홀로코스트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하는 나라들과 관련해서요. 그런 점에서 뭔가 보시나요? 정말 흥미로워요. 모로코 유대인 유산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홀로코스트 때 모하메드 국왕은 모로코 유대인들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를 아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들은 국왕이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을 도운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유대인을 모로코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 모든 요소가 비롯된 거예요. 걸프 지역에 관해서도 제 연구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들은 홀로코스트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협정 5년에서 8년 전부터 교과 과정에 다양한 홀로코스트 교육을 포함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르쳐지지는 않고 제2차 세계대전과 연관지어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가끔 다른 부분에서 언급해요.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아브라함 협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협정의 중요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에서 공유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반대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과 열어준 길을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유대인들에 대해 더 배우고 이야기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교육 시스템을 처음 만들고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탈과격화를 시도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존재해왔어요. 그때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은 주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유대교와 홀로코스트, 그리고 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참가자들과 유대인들이 그 땅과 역사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느 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네, 모로코나 우리가 함께 일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더 젊은 세대,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경력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 대부분이 독실한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세속적인 편인가요? 아마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저희 프로그램에는 신실한 무슬림과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는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종교적인지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술을 마시는지 여부도 그렇죠.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시나요? 대화 중에 예를 들어 꾸란에서 유대인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꾸란이 반유대적인 책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나요? 그리고 꾸란이 유대인들이 이 땅과 종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요? 이런 어려운 대화도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주제는 피하고 그냥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려운 대화들은 프로그램에 일부러 웃기지 않더라도 옆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대화들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루어져요. 그분들이 질문하면 저희는 어떤 질문이든 어려운 것도 환영해요. 꾸란을 깊이 파고들지는 않지만 그들의 교육 시스템 중 많은 부분이 반유대적이었고 일부 종교 서적들도 반유대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룹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다룹니다. 저희가 일하는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예전이 어땠는지 기억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는 일부에서 반유대주의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참가자 중 많은 분들은 공동체와 사회에 반유대주의 언사가 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반유대주의가 증가한 것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거나 팔레스타인인들 혹은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비판하는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올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정확히 그들 중 정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알다시피 저는 이제 아랍계 시오니스트예요. 꼭 소셜미디어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초대하는 분들 중엔 소셜미디어 유명인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학계, 교사, 의사 등 정말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과 그들의 영향력을 함께 초대해요.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는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도 여러 명 초대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전할 메시지는 이 나라에서 직접 본 것들이에요. 아브라함 협정과 각국의 유대인 유산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종교 간 대화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분들이 보던 뉴스 채널에서는 한쪽의 강한 입장만 보여줬지만 여기 와서 또 다른 시각을 배우게 됐다고요. 그분들은 결코 혹은 아주 드물게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하지만 테러 조직에 대해서는 종종 비판하는 말을 하곤 해요.
하마스가 10월 7일에 저지른 일은 우리 종교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슬람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에 대해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약간의 억양이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맨체스터에서 오셨다던데 알리아 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8년 됐어요. 8년이요. 그럼 맨체스터에서 자라셨겠네요. 요즘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맨체스터에서 자라며 반유대주의를 경험하셨나요? 네, 느꼈어요. 저와 가족이 이사 온 큰 이유가 심해지는 반유대주의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맨체스터 출신으로 어릴 땐 반유대주의를 못 느꼈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분명했어요. 학교, 시나고그 밖에는 경비가 있었고 대중교통에서 유대인 학교까지 경비원이 사람들을 데려다 줬어요. 내려질 때마다 그랬고 우리는 해마다 커지는 현실을 직접 봤어요. 예전엔 말뿐이었지만 최근에 신체적 공격이 정기적으로 시작됐어요. 말로 공격하는 일이 많았고 가끔 금요일 밤마다 유대인 집에 달걀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마크스 앤 스펜서 앞을 걷고 있었어요. 거기엔 보이콧, 다이베스먼트, 샌크션스 운동 지지 부스가 있었고 사람들이 청원서 서명을 권유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정말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에요. 저와 엄마 둘 다요. 아마 엄마는 다윗의 별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스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저희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엄마를 보더니 너도 그쪽이구나 라며 욕을 했고 길에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제 엄마는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정말로 그냥 그 부스 옆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고 다른 길로 갈 방법도 없었어요. 제가 10살쯤이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그 사람들에게서 빨리 도망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엄마가 가장 이해 못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일이 힘들진 않았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겐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맨체스터 시내 한복판에서 그리고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힘든 점이고 특히 영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반유대주의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보게 되지만 제 생각에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유대인 학교에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 내 편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에서 온 무슬림 친구들과도 나누시나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나눌 거예요. 최근에 맨체스터 욤키프르 공격 후 이야기했어요. 휴대전화를 켜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일이 회당에서 일어났고 저도 그곳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중동 무슬림 분들도 엘리사, 맨체스터 출신인 걸 기억해요. 아는 분들 모두 괜찮으신가요? 라고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당신이 제일 먼저 연락을 준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며 놀랐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종교인이 무슬림 세계에서 이렇게 큰 지지를 받다니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은 그 순간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런 존재를 몰라요. 이건 제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말해요. 저처럼 우리 동맹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휴대폰을 열고 스크롤을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이분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가 강한 관계를 맺고 그분들이 먼저 연락해 주셨으며 저도 그 마음을 나눴다는 점에 정말 감사해요. 제 주변뿐 아니라 모두에게요. 저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찾아오는 무슬림 단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제 유대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요. 그분들도 종종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정말 놀랍네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해 묻고 싶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따뜻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에서 본 것처럼요. 저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저희가 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많은 분들이 있으며 저희 네트워크에 따르면 그분들이 매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곧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집트와 요르단과의 평화보다 더 따뜻한 평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 맺은 관계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정말로 바라는 일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 폴란드, 독일로 사람들을 데려올 날과 메카와 통곡의 벽이 연결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역사적인 생각 중 하나로 두 아름다운 종교를 더 영적인 차원에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러한 신앙과 종교들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은 종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모든 종교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연결이 너무 아름다워 곧 이루어지길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곧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참할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굴 더 사랑하냐고 묻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나 반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딱 한 곳만 데려갈 수 있다면 어디로 데려가시겠어요? 폴란드와 이스라엘 중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폴란드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야드 바셈에서 2년 동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운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홀로코스트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유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민족 600만 명과 나치 정권의 다른 희생자들이 단지 그 이유로 살해당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이데올로기가 성장했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의나 선생님들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우슈비츠에 가는 것, 그리고 제가 데려간 무슬림 단체들과 함께 직접 본 경험이 있어요. 또는 어떤 강제 수용소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나 이 사람들에게서 빼앗긴 유물들을 보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며 당신이 세상이 잊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이해하게 해줘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퍼즐의 첫 조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자라요. 올바른 정도로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자라요. 전 세계적으로 홀로코스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그곳에 가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경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하는 일의 아주 큰 부분이에요.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들이 몰랐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보며 정말 이렇게 말해요. 와, 이게 와닿아요. 이란 출신이면 이란 정권을 떠올린다고 하고 파키스탄 출신이면 그것이 그들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연결되고 그들의 생각을 자극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다짐이 되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저와 함께 아우슈비츠를 떠나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폴란드에 여러 번 가봤다고 항상 말해요. 제가 유대인 단체와 함께 갈 때면 정말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고 불행히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샤라카 단체와 함께하면 희망이 넘쳐요. 이분들이 홀로코스트 교육과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단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반유대주의자가 되지 않고 나라에서 반유대주의 언사를 없애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역시 북미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랐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후손이거든요. 저조차도 샤라카와 함께 가지 않았다면 그 세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 경험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 여행에서 저를 진짜로 바꾼 건 아우슈비츠나 수용소가 아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혹시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반지에 있었을 때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제가 그걸 깨달은 곳이었거든요. 10월 7일 이후 사촌이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저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 일에, 그러니까 10월 7일 이후의 상황에, 그리고 제가 직접 깨달은 그 상황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자신의 언행도 그렇고 저 역시도 아주 쉽게 극단적인 생각이나 증오에 가득 찬 메시지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네가 누구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잊지 마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무슬림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샤라카와 엘리사 애니스께 저를 데려가 주시고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샥 화치.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할 것이니 여러분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알죠? 언젠가 이란과 카타르도 보고 오늘은 상상 못할 나라들도 기대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랍에미리트나 바레인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에피소드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저도 즐거웠고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곧 다시 뵙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